너무 완연한 추락세가 아니라 급격한 추락세라서 네. 좀 놀랍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30%대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물론 정례 조사인 MBS 여론조사도 물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서도 전화 면접에서 최초로 지금 50%가 무너지는 네. 50%에서 내려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긍정평가가 나와서 오늘 보는데 오늘 그 먼저 소개해드릴 여론조사는 천지일보가 의뢰를 해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이면 지난 10일부터 11일 사이에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38.4%, 부정평가가 59%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사 기관에서 4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금이 처음이다. 네.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에서 그 직전에 어떤 여론조사가 있나 봤더니 6월에 있었던 조사, 8-9일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53.9%였어요. 근데 8월달, 두 달이 지난 8월 3, 4일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46.5%로 떨어졌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50% 이하로 떨어진 게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불과 2-3주 만에 2주 만에 거의 30%대 그러니까 40%대가 무너졌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 정효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낙폭을 네. 웬만해서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 문제를 건드렸어요. 네. 특히 수도권에. 네. 근데 이 부동산이 그냥 땅값 안정이 아니라 징벌적 세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게 아니었나. 그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 비슷한 거 했는데 물론 다른 의미로 했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뭡니까 재경부 장관인가 네. 기어다니라 네. 그러면서 네. 뭔가 네. 변화를 줄 것처럼 하지만 20일 내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다가 또 김민서 후보가 이번에 당권 경쟁 나오면서 네. 인터뷰할 때는 공소 취소를 그렇죠. 적극 추진하겠다는 네.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으면 자기 책임지겠다 그랬거든요. 이거 다 이제 어떻게 주워 담을까? 이 부동산 제가 볼 때 절대 만만치 않아요. 대통령이 처음부터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그럴 때부터 저는 알아봤어요. 날씨를 보세요. 입추에 그렇게 덥더니 그러니까. 지금 시원해졌죠? 네.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역시 멋있어. 정말 철학적이네요. 네, 진짜 정치 그러니까 이 시장도 못 이기지만 날씨도 못 이긴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지역별로 보니까요. 서울 민심이 가장 크게 네. 떨어졌어요. 지금 그럴 보니까 수밖에 서울에서 긍정이 29.8%예요. 부정평가가 68.1%입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서울 민심 2반은 네. 부동산 시장에서 찾아봐야죠. 특히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 있잖아요. 네. 세제 개편안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정말 그 허점투성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뭐 증세 이게 세제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이게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냥 세금 폭탄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세무사 생활을 오래 한 제 친구가 전화를 해갖고 네. 그 친구 상당히 오랜 기간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을 보고 네. 양도세와 관련해서 네, 이제 네, 단계적으로 축소하잖아요. 네. 뭐 이제 10억 원까지만 인정해주고 맞아요. 엄청 복잡하게 이런 만들었는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더라고요. 왜요? 전문가 입장에서 왜냐하면 30, 40대 적어도 저희가 이제 50대니까 네. 50대만 하더라도 세제상에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 축적은 세금을 낸 이후에 세후소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뭐 세제 구멍이 많아서 탈세하고 누락하고 해서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이 많았는데 네. 지금의 40대 50대들은 대부분 세후소득을 통해서 이만큼의 자산을 이뤘고 그 이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내가 이 부동산 자산이 예를 들어서 25억이다 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폭을 확 쥐어버리잖아요. 네. 이 집을 파는 순간 내 재산의 3분의 1이 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이 없어진 재산 상태에서 그러면 동일한 동급 아파트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뭐로 갈 수 있느냐? 못 가죠. 못 가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세금 탈루하고 뭐 여기 졸부가 되는 과정에서 뭐 불로소득이 많고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도 세금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분개했고 저는 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킬러 문항에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수능 막 풀고 있는데 킬러 문항이 있어요. 이 킬러 문항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부동산이라는 문제.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이후에 시험은 보기 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되게 만약에 진짜 그 친구분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세무사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래 물량이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내놓게 안 내놓지. 되죠. 지금 그래서 그 동일한 아파트 지역 내에서 같은 평수에 뭐 비슷한 네. 가격대로라면 네. 그냥 바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양도소득세를 일단 한번 정리하고 간다. 네. 그래갖고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하반기에 네. 그런 물량 굉장히 많을 거랍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이 지금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구축 물량이 새로운 시장의 공급 요인으로 작동하라고 그렇죠. 그 제도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기네들끼리 바꿔버리면은 새로운 공급 요인이 될 수가 없는 의미가 거예요. 없네. 네. 실제적으로. 아니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 오늘 저도 이제 오전에 그 서초동에 재판하러 갔다가 후배 변호사를 좀 만나서 진짜 지극히 중산층인 변호사인데 그 친구도 민주당 지지자였어 기본적으로. 근데 되게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쪽에 있는 거 아니까 물어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은 투자고 아니 부동산은 투기고. 왜 투기고 주식은 왜 투자라고 생각을 하니 난 도무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진짜 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하는 건데 마치 지금 정부에서는 주식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고 대통령 집 다 팔고 나서 이제 와서 세제 개편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어쩌자는 거냐. 이걸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아니 주식도 도박장이잖아.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더하면 더하지 덜할 수 없는 네. 상황이고 사실 이제 그 어찌됐건 부동산은요 이상하리만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폭등을 해요. 그리고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약간 그 완화되고 네. 그 이런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는데 네. 저는 시장에 손을 대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음. 오히려 그냥 두세요. 자율에 맡겨놓자 시장에. 그리고 차라리 네. 정부가 할 일은 요즘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개선을 하고 몰리지 않도록 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만 하더라도 뭐 공급 대책을 해갖고 지금 무슨 염창동에 네. 1000세대 뭐 해놨던데 저희 동네거든요. 야. 그 굉장히 오랫동안 빈 땅으로 있었던 곳인데 네. 뭐 거기에 1000세대 한다는 건데 서울에 딱 1000세대 거기 하나 있어요. 한 군데 빨리 해야 네, 되겠네요. 발표를 했던데 네. 공급은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 때부터 394개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 이걸 해제하면서부터 서울이 정체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공급이 안 됐어요. 네.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감을 높이면요 훨씬 공급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그걸 다 하게 되면 40만 호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충분한 대책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왜 재개발 재건축은 먹고 안 하고 이러면서 사실 빈 땅이 없잖아요. 네. 그 오죽하면 황희가 폐버스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요. 부동산 그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책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책이 없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대책이 없고 네. 그리고 오로지 네. 세금을 통해서 조세 형평성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네. 오히려 부동산에 계속 세금을 징벌적 그 과세하듯이 당신들 비싼 집 갖고 있잖아. 보이소 내 종합부동산세 내 팔려면 이익 많이 남잖아. 그렇죠. 양도소득세 내 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집값 오르는데 네.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가 좀 기여를 해서 그거 내라는 거야.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자신들의 기여가 있으니까. 기여가 있어서 내라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도대체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뭡니까? 갑자기 이해되려고 그러네. 납득이 되려고 그러네. 우리가 올려준 집값이 우리가 올려줬으니까 국가에 내라.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자체도 엄청난 공분을 일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한 군데 살고 계신 분들 집 한 채 딸랑 있어요. 소득도 네.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 올리면 그럼 그 집을 팔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팔고 네. 나면 세금 털고 못 털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없죠.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그걸 혹시 팔게 되잖아요. 그럼 다 세금을 더하게 해갖고 팔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지 네.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살 사람이 있냐는 거야. 네. 대출이 다 막혀 있고 극히 일부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을 건데 그건 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집이 없느냐? 다 자기 집 있어요 또. 안 그래요? 아니 현금 2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없이 산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이 안 되죠. 그렇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그 부동산 대책이고 뭐 주택 공급에 관련된 거라는데 네. 이건 죽도 밥도 아닌 얘기를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사람 우러가는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마저도 네. 최근에요 전당대회 전에 막 대통령이 뭘 해요. 네. 호남 반도체 해가지고 그렇죠. 광주 공항도 그 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 세제 개편안도 보다 더 숙고하고 네.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도 의견을 그렇지. 많이 좀 다양하게 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급했어. 이것도 저는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겨냥한 네. 완전히 전당대회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혹시 후보가 만약에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권이 흔들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런데 네.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앞자리가 변했잖아. 그렇죠. 앞자리가 3자로 변하면 네. 호남은 모르겠어요. 호남은 어차피 뭐 그렇죠. 토요일 날 하는데 지지해 일요일 날 하는 서울 경기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지금 여론조사 보면 전남 광주하고 수도권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